아, 괜히 문제 있는 차 사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 과태료만 물게 생겼네. 아, 이거 어째야 되노? 아이, 마땅한 게 없네. 태영이 아는 사람이 화물 운송이란다 했지. 태영아. 네 아는 사람이 그 화물 운송이란다 했지. 왜? 그 화물차 중고로 하나 살 수 있을까 해서. 화물차? 내 직장 때려치웠다. 화물 운송기를 해보려고. 회사는 왜 때려치웠노? 그래 됐다. 알겠다. 네, 물어보고 연락 줄게. 그래 고맙다. 이 차입니다. 한번 보이소. 차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화물업계에 오랫동안 일하면서 차 관리 잘했고 안전 기준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뭐 팔 때는 많은데 태영이 친구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차값은 얼마나 합니까? 8천만 원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8천만 원요. 중대형 화물차에 그 정도는 싸게 파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다이아도 최고고.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형님 차 샀다. 화물차. 화물 운송기를 해보려고. 뭐 퇴직금에다가 뭐 이리저리 돈 싹싹 긁었지 뭐. 화물차 정기검사 받으러 왔다. 근데 좀 이따 지날게. 예. 그 화물차 크기가 이 허용치를 초과해서 검사가 안 됩니다. 예? 아니 처음 차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그 허용치를 초과해서 검사 자체가 안 됩니다. 아, 시작부터 뭔가 삐걱대는데요. 그렇네요. 전화를 안 받나. 아니 문자를 확인을 했으면 답을 주셔야지요. 아니 나도 허영씨를 초과하는지 몰랐죠. 아니 처음에 차 살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저 급한 볼일 보러 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죠.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냥 차 돌려주고 매매 계약 해지하자고 해야 되겠다. 화물차를 판매했던 박남철 씨에게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계속 답을 피했고 결국 저는 매매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남철 씨는 자신은 책임이 없고 수리가 충분히 가능하니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화물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 뭐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다며. 근데 차체의 너비 및 길이가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적재함의 내부 길이가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내 참 어이없네. 이 자동차 검사 지원됐다고 이 과태료까지 나왔네. 그냥 차 돌려주고 물리고 싶은데 박남철 이 인간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이거 어째야 되노? 자, 생업을 위해서 화물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운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했을 텐데 네.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덜로이어 사건 번호 제332호입니다. 김도진 씨는 화물 운송 일을 하기 위해서 박남철 씨로부터 화물차를 8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박남철 씨는 자신이 화물 관련 업계에 오랫동안 일을 해서 차량 관리도 잘했고 안전 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며칠 뒤 화물차 정기 검사를 위해 차량 검사소에 간 김도진 씨. 거기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화물차의 차량 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해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에 김도진 씨는 박남철 씨에게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고 결국 매매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박남철 씨는 책임이 없고 수리가 충분히 가능하니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도진 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화물차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화물차 차체의 너비와 길이가 안전 기준에 정한 중대형 허용치를 초과해서 튜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김도진 씨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는데요. 차량을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김도진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박남철 씨가 분명히 화물차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 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문제가 매우 많은 차였습니다. 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김도진 씨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제가 김도진 씨 입장에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도진 씨가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화물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튜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비용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점을 바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발빠른 사무장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사무장님. 조사해 왔습니다. 예. 지금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김도진 씨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차량 금액이 8천만 원인데 수리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유, 이야.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꼽이 조금 작긴 한데. 아니, 이 정도면 화물차를 좀 다시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김도진 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김도진 씨는 중고 화물차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므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 박남철 씨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매매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이게 뭐 화물차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적용이 됩니다. 아.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75조, 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우선 법에 규정된 하자라 함은 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한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물을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지 그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실제 사례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던 매수인이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일대에 숙박업소를 세우고 네. 임대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매도인 홍보를 보고 네.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아, 그 땅이 비탈면을 경사지에 위치했던 사안에서 첫째, 매수인이 매수한 임야의 절반 이상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옹벽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건물 건축이 불가능한 점. 네. 둘째, 평탄화 작업을 하여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평평한 토지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점. 네. 그리고 셋째,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토지를 평평한 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고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세금과
법무사 비용 등을 손해로서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야, 지금 그 판례의 내용은 보면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네. 지금 이 사건에서 바로 김도진 씨 이거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네, 이 사건처럼 중고 화물차의 경우에도 중고 화물차가 김도진 씨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수리 비용이 매매 대금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네.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김도진 씨에게 매매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김도진 씨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중고 화물차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또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거를 김도진 씨가 입증을 해야 되나요? 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김도진 씨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 정말 차를 잘못 사서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네요. 아,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김도진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한다는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 차량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과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우선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 등을 법원에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사안은 입증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김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정기 검사 때문에 하자를 좀 일찍 발견하게 됐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정기 검진 없이 쭉 타다가 이런 하자가 발견이 됐다. 아.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자담보 책임은 권리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재판 외에서의 권리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통지를 하고 계약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김도진 씨가 박남철 씨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 그런 방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드라마 사례에서 김도진 씨는 정기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6개월 내에 하자와 계약 해제를 원한다는 내용 증명을 박남철 씨에게 보냈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권리 행사를 요하는 제척 기간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해서 매도인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하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예.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네.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 하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민법 일반적인 취소에 관한 규정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착오에 의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때도 어떤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건이 있죠? 네, 착오에 의한 매매 계약 취소의 가장 큰 요건은 법률 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여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지만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 착오에 의한 매매 계약 취소권도 제척 기간이 있습니까? 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야, 이게 참 차 한 번 잘못 샀다가 일단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 예. 근데 사실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고차나 이런 걸 살 때 어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예, 중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고 화물차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물건이니만큼 계약 후 번거로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차량이 침수 차량인지 기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정기검사 규격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도진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이후 이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김도진 씨는 이 화물차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실, 수리 비용이 매매 대금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그리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매매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시어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